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요? 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까요? 이거는 그냥 불특정 다수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도록 그 사람의 상태가 만들어져 있는 걸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해야 하고 여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가 일순간 눈 녹듯이 다 사라집니까?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십니까? 위로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처의 원인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상처가 치유받았을 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저 어느 날 성령 충만이 내 마음에 갑자기 부어져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처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 그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의 상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상세한 과정들을 알게 해주세요. 믿으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에 있는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뭐예요? 이브죠?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죠? 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래요. 자,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느부갓네살이죠. 자,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좀 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을 지켜주셨다는 뜻. 신 바벨론 제국 2대 왕인 느부갓네살 2세. 그는 바벨론의 창설자이며 왕인 나부갓네살이 당대 최강국인 아수르를 공격할 때 왕자로서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다. 자,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자 때부터 이미 전쟁에 능하고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느부갓네살은 1세예요, 2세예요? 2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같은 왕이 선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역사책 찾아봤을 때 1세도 있고 2세도 있는데 누구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2세입니다. 시작! 3년 뒤에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노려 중동쪽에 패권을 차지하려던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 지역까지 진출했을 때 갈그리스에서 애굽을 맞아 격퇴시킴으로써 바벨론의 명실상부한 중근동 최고의 강대국 자리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네, 이 갈그미스 전투는요 굉장히 이 중동 역사에서 유명한 전투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패권은 누가 갖고 있었는데? 이집트, 애굽이 갖고 있었는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패권이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을 굉장히 추앙하죠. 그리고 또 추앙하게 되는 이유가 꼭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스라엘에서 하마스하고 전쟁하죠? 그래서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항상 충돌할 때 아랍 사람들 입에서 꼭 나오는 왕 이름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왜 그럴까요? 현대전에서 중동 사람 아랍권 국가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과 붙을 때는 누구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을 되찾겠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때만 졌어요. 희한하죠? 시작. BC 605년 왕위에 오른 느부갓네살은 남전저축을 추진하여 남유다의 여호야김을 사대로 바벨론으로 잡아갔으며 끝까지 항전하던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시드기야 왕과 많은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기도 하였다. 자, 이스라엘 역사 중에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어디요? 바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꼭 상식이니까 알고 계세요? 네. 자, 마지막이에요. 시작. 그 뒤 13년째 정황하던 두로, 시리아, 모압, 암몬을 사리로 함락시킨 뒤 그 여세를 몰아 2차례 걸친 애국 원정을 단행하였다. 느부갓네살은 함무라비 이후 바벨론 최고의 위대한 군주로 꼽힌다. 네, 위대한 군주.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 정도 되는 그런 인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죠. 그러나 그는 정신질환을 앓아 7년 동안 소처럼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기도 했다. 그의 사후 왕위는 아들 에월무로닥에 의해 계승되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느부갓네살의 행적이 7년 동안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그가 등장해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신 많은 분들은 알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굉장히 뭐했어요? 교만했죠. 그래서 자신이 세운 제국을 보면서 어느 날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감찰자를 내려보내시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한없이 낮춰서 갑자기 정신질환을 앓게 돼서 소처럼 어떻게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야인이 돼가지고 7년 동안 방황하다가 7년이 된 마지막 날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왕궁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이 다니엘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이 일이 있기 전에 꿈을 꾸죠 또.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하니까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치실 거라는 걸 다 예언을 해줘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여기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의 깊게 볼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성격이 어때요? 퍽하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왕이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꿈을 꾸는 일이 흔해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애국의 왕도 그랬죠. 그때 누가 해석했습니까? 요셉이 했죠. 근데 그때 파라오가 자기의 숙객들을 모아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게 니들 오늘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히고 그 해석도 가져와 이랬어요. 근데 좀 느부갓네살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죠. 선을 넘어요. 심지어 이 숙객들이 빌면서 거의 막 울다시피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런 일을 역대 왕 중에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꿈을 알려주셔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 꿈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꼭 뭐라고 해요? 뭣도 알려줘야 된대요? 꿈도 얘기하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술객이고 이런 직장 상사를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목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리 목숨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왜 이럴까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죽였어요. 그냥 이거 폰만 잡은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근위대장이 나가서 싹 다 잡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냥 말만 이렇게 공갈 협박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렇게 유능한 술객들을 다 죽여버리면 왕국을 어떻게 통치하겠다는 겁니까?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 이렇게 잔인하죠? 왜 이렇게 선을 넘죠? 왜 자기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느부갓네살 안에 교만과 우월감이 있고 사람을 급을 나누고 있어요. 죽어도 되는 사람, 없애도 되는 애들. 이해가 되세요? 이런 느부갓네살의 이 심리,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 가족인데 가족으로 예우하지 않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가족들도 돌보고 직장 상사이면서도 동료들에게 항상 이런 어떤 끈끈한 우애가 없이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 밑에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많이 힘들겠죠? 왜 이럴까요? 자, 느부갓네살의 성격적 특징은 뭘까요? 이겁니다. 시작. 시작. 스스로 시간에 나오는 나의 기소스의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자신의 자기내적 왜곡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르시스트라는 단어 자체는 사회적 용어지 심리학 용어는 아니에요. 심리학 용어는 뭐냐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성애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기적인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르시스트는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몇 명 뜨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되게 흔한 증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그냥 조금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원은수라고 하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거든요. 이분이 책도 이 나르시스트들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상담을 많이 하는데 항상 우울감에 빠져 있고 자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을 유형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우울감이 외부로부터 오는지를 추적하고 단연간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사람 주변에는 나르시스트가 있고 나르시스트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르시스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책도 썼죠. 저서가 이렇게 나에겐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분의 이론을 오늘 가지고 와서 성경하고 좀 접목을 해서 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나는지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아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계속 위로를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인 제공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뺏기게 되고 그 다음에 소멸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재발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 이런 나르시스트적 유형에 있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하면 오늘 느부갓네살 나왔죠? 그럼 또 누가 있을까요? 사울 왕이 그래요. 그죠?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죠? 그리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죠? 또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라반 삼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유형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시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런 유형의 사람을 쓰세요. 이런 유형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도구 삼으세요. 느부갓네살 밑에도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죠. 사울왕 밑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죠. 라반 삼촌 밑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이런 유형의 사람이 여러분 안 따라다녀요? 계속 와요. 계속 와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단련돼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의
악행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나르시스트가 몇 명 많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어디서 옵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직장 상사, 동료, 지인, 친구들을 통해서 오게 되죠. 바로 이들 속에서 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르시스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나르시스트가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흔한 현상이다. 나에게만 있는 현상이다. 흔하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언제나 도처에 깔려 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서 성격 공론이 된 것을 지내서 어떤 부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네, 다시 한번요. 나르시스트라고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강도로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의 나르시스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편견이 없으셔야 돼요. 뭐 이거를 듣다 보니까 너는 이러지 마시고 나구만 이러면 좋은데 꼭 누구라 그래. 옆에 있는 사람 쿡 찌르면 너다 이러지 마시고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피해를 주는 사람들만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나르시스트의 유형을 보면 첫 번째 보편성이죠. 네. 누구나 나르시스트적 성향을 조금씩은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인간 자체가 이타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가지고 있는 정도는 괜찮아요? 좀 약간 자뻑인 사람 괜찮아.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외현적 나르시스트하고 내현적 나르시스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나르시스트 유형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보편적인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성이 없다. 항상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여 회피한다. 명백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외형적, 내형적 나르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건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 성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아 성찰을 하는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항상 뻔뻔해요. 그리고 항상 누구 탓해요? 남 탓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형태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처음 드러난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남 탓해요? 아담한테 추궁했더니 누가 주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여자는 뱀이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잘못 인정해요? 회피해요? 회피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고 미숙하다는 걸 드러내요. 성숙한 사람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그래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들이 문제가 되는 건 자기가 잘못한 게 분명한데 사과도 안 하고 미안한 기색도 없고 자기 책임도 남한테 떠넘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뭔가 프로젝트가 잘 됐어. 그럼 이거 다 누가 해서 잘해서 된 거야? 나죠. 만약에 이게 실패가 됐어. 그럼 누구 탓이에요? 너희들이 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는 싹 빠져요. 좀 약간 비겁한 유형인 게 아니죠. 그리고 명백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외현적, 내현적 나르시스트가 있다. 자, 외현적 나르시스트의 특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형 나르시스트. 공감력이 없고 능력적 방향. 자신의 인류의 영역을 추리고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행동. 조직 장악을 위한 판단이. 사람의 상하관계로 반드시 부부가. 네. 외형적 나르시스트는요, 누가 봐도 나르시스트가 티가 나요. 근데 내현적이든 외현적이든 공통점은 뭐냐면 속마음은요, 항상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외현적은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학력이 자기보다 좀 낫다든지, 키가 좀 자기보다 작다든지, 외모가 좀 후지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추앙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깎아 내려서 자기가 우월하게 보여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이요 자아 정체성이 강하지 못해요. 자아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예요. 그죠?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거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런 이상은 있는데 실제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해 주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불안정성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들들 볶아서 나 괜찮은 사람이지? 니들이 말해봐. 나 괜찮은 거 맞지? 그래서 스스로를 추앙받기 원해요. 그래야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성장이 멈춘 것과 미성숙과 불안정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가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 뭐만 관심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관심이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으로 공격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과 착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겠어요? 머리가 나쁘겠어요? 머리가 좋아요. 상대방의 약점을 잘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중에 솔루션을 제공하긴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개인사를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대요. 처음에는 위로해주는 척하고 다가와서 그 사람의 개인사를 듣잖아요. 거기에서 약점을 잡아요. 그래서 그걸 무기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착취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뭐예요? 자신을 과시하는 보여주기식 행동이 많아요. 야, 내가 누구 알아? 전화. 야, 바꿔줄까?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자기가 누구랑 친구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과시해서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강요해요.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뭘 해요? 편가르기를 해요. 나한테 내가 잘해줘야 되는 사람과 무시해도 되는 사람, 급을 나누기 때문에 항상 어느 조직에 있어도 자기는 제일 꼬라비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을 항상 상하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에 급을 둬요. 내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 적당히 잘해줘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한테 걸리게 되면 급이 나눠지게 되는데 거기에 마지막 급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요 공격 대상이 돼요. 그럼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정의 쓰레기통을 삼는 사람이 존재한다. 나르시스트들은 폭언을 잘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런 급으로 태어났다고 본인 스스로 정해놓고 그 사람은 막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번 뭐예요? 이런 사람 뒤끝이 있어. 반드시 뭐예요? 보복적 성향을 띈다. 자, 내현적 나르시스트예요. 외현적 나르시스트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시작. 예민하고 방어적, 자기에게도 민감하다. 소극적인 성향, 상대를 양보하는 타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연민과 동정심 유발행위, 수동적 공격적 성향, 뒷담화 이간질, 이상적인 인간관계, 감정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배우도 반드시 보고. 기본적인 성향은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여기에서 세력을 과시하기에는 자기가 조금 소극적인 타입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민하고 방어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기분 나쁘면 계속 아니라고 부정해. 그건 아니라. 너 왜 나 그런 식으로 모함해? 공격적이지만 과도하고 노골적으로 하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동적인 공격 성향을 띄어서 뒷담화나 이간질로 보복을 하죠. 그리고 자기 편가르기도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나르시스트 유형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요, 타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민과 동정심을 유발해서 관심을 끌어요. 그러니까 외현적 나르시스트는 자기를 과시함으로써 관심을 끈다면 이 사람들은 눈물이 많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 동정심을 확 끌어내는 걸 즐겨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사람을 상하관계로 두는 것과 반드시 보복하는 기질은 같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성향을 띠면서도 속에는 항상 얕잡아 보고 있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조금 티가 덜 나요. 그래서 이런 성향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뒤에서 사람들 다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내연적 나르시스트. 조직 내에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희한하게 있어요. 자, 그래서 나르시스트 유형을 보면 과대형이 있고 취약한 나르시스트, 악성, 공동체적, 독선적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해요. 이런 나눔도 있습니다. 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르시스트가 맞아요. 첫 번째, 공감 능력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요, 나르시스트들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감능력이 없다. 자기를 주저주저 찬사와 칭찬을 갈구한다. 우월감이 높다. 깊이 없는 일관계. 과한 지식, 과대성, 지나친 관심도 눈도조절이 않다. 여러분 여기 보면 찬사와 칭찬을 갈구하죠. 그리고 우월감이 항상 높죠. 그리고 깊이 없는 이 대인관계라는 건 뭐냐면 알고는 지내는데 실제로 깊이 있게 우정을 나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왜 깊이 없는 인간관계를 하죠? 관심을 먹고 사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특징이 뭐냐면 나르시스트는 이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한데 내가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친분을 갖고 있는 것 뿐인데 상대방은 이 사람과 내가 굉장히 친한 줄 알아요. 그래서 손해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사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처음 온 공동체에서도 누구랑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성이 좋고 활발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매력이 있다고요. 왜냐면 자신감 넘쳐하고 어디 가서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나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회성이 되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지 이기적인 나르시스트로 보이지가 않아요. 처음에. 자, 그런데 지금 나열한 건 뭐냐면 나르시스트 중에서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특성이에요. 시작. 죄책감이 없어요. 특정한 나르시스트는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르시스트 영향,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남녀 비율을 볼 때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네? 재진 형제 누가 많아? 남자가 8대 2라고 봐요. 그리고 특정 직업군에서 이런 나르시스트적 성향이 커요. 어느 직업군이 그럴까요? 저희 회사에 임원들 많아요. 군대에 많아요. 여러분 군대는요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작전을 해요. 근데 거기서 죄의식에 빠지면은 그 작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나르시스트들 장군이 많아요. 아까 느부갓네살이 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명 따위는 아무렇게 생각해요. 전쟁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죄책감에 그거 시달리면 전쟁하겠어요? 그래서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상대방을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조종하는 스킬이 대단히 뛰어나요. 그게 또 세련됐어. 개발이 잘 됐어. 사람의 약점과 그 심리와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항상 삐딱해요. 왜냐하면 쟤보다 내가 항상 잘났거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잘난 사람 보면 항상 그 정도죠. 이런 태도. 통제적, 착취적. 항상 그 공동체의 통제력을 행사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그리고 아까 급을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급이 낮은 사람에게서는 계속해서 착취를 합니다. 그 사람을 쥐어짜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얻고 싶은 거나 그 사람의 시간을 얻고 싶은 거나 그 사람의 관심을 얻고 싶은 거나 그런 걸 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투사예요. 투사가 뭐예요? 사실은 내 문제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서 나하고 똑같은 성향에 있는 사람인데 그게 자신에게 보기에 고치고 싶은 모습이잖아요. 그럼 나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격해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투사의 대상이 되면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왜 이렇게 싫어요? 아 몰라. 기분 나빠. 꼴보기 싫어. 이게 투사예요. 편집증적이에요. 괴롭히고 싶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약점을 찾아내요. 그리고 항상 선을 넘죠. 여러분 우리가 나르시스트 유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하나님 왜 이런 걸 저한테 교회 지도자들 중에 나르시스트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들도 이 성향인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타인의 불행을 행복해요.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집요하게 괴롭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슬퍼하고 막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빌고 그러면 속으로 우월감에 차요. 그래서 그 우월감 때문에 더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만하게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이 사람한테 한번 만만하게 보이면 끝까지 물거늘어지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특정 타겟이 되면 괴로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요? 보복적 성향이 나타나. 자,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요. 그래서 장점도 나고 단점을 가진 것도 나라고 인식을 해서 내 단점이 드러났을 때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자아 성찰해서 고치려고 애를 쓰는 자아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르시스트들은요, 이게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단점을 못 받아들여요. 인정을 못 해요. 나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흠잡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잡히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요, 보통 대부분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려요.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뭐에 시달린다고요?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수치심을 느껴요. 뭘 느낀다고요?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잘못을 덮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람을 제거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죽하면 이 주제가 영화가 됐잖아요. 이병헌 주연의 달콤한 인생. 조직의 보스가 중간 보스인 이병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죠. 나중에 다른 보스들이 아니 그 사람 그렇게 충성 잘했던 사람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때 김영철 씨가 뭐라 그래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줘서 이유가 없어. 이유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기 때문에 쟤는 제거돼야 된대. 그게 달콤한 인생이잖아요. 나르시스 유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까지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걸 덮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항상 옆에 둬. 자, 정체성이 건강한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리든 일이 잘 안 되든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나야. 자아 정체성까지 흔들리진 않아요. 갑자기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나는 알고 봤더니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 막 이렇게 들뜨거나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안 돼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아니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이 정도지 막 높낮이가 막 이렇게 막 기복을 타진 않는단 말이에요. 정체성 자체가. 그런데 나르시스 유형은 일이 잘 붙으면 어깨에 힘 들어가고 막 그냥 막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처럼 막 품위가 있어. 그리고 이럴 때는요 안 괴롭혀요. 잘해줘. 근데 갑자기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 자기를 막 추락시켜요. 그래서 외부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해. 이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자, 외부 환경에 이렇게 흔들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르시스트의 중 권력을 추구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타인을 착취 조종하며 개체가 절벽을 느끼지 않는 성향 때문에 뭐가 될까요, 이 사람은? 민집사님, 잘 돼요. 항상 여러분의 상사로 존재해요. 누구보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심지어는 양심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자리로 가요.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출발을 해도 얘네들이 훨씬 앞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중에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유형이 항상 내 머리 위에 있을까 고민하면 얘네들은 편집증적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강해요. 그리고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전쟁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겠어요. 네? 밑에 있는 애들 죽어나는 거죠. 시작.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많다. 당신의 주장선에서 있습니다. 잘나가는 친구,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부모, 자기의 중심적이거나 뛰어난 형제. 재수 없는데 너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형제. 내 친구 중에 제일 재수 없어. 근데 걔는 이상하게 출세가 빨라.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이런 유형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잘 나가는 사람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포토타임 가세요. 오늘 민지사님이 격하게 막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시달리셨나봐. 보내줘야 될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아 정체성을 내부에서 찾는다고요? 외부에서 찾는다고요? 외부에서. 그래서 외부에서 항상 칭찬이 계속 끊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험을 듭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나르시스틱 서플라이. 자기에게 찬사를 공급해주는 공급원을 항상 만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끊임없는 찬사와 그러니까 외부 공급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자신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자신의 팬클럽 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나르시스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엄청 잘해줘서 그 사람을 자기의 찬사, 자기 팬으로 만들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나르시스트 유형은 매력적이라고요? 매력이 없다고요? 매력적이에요. 옷 입는 거 하나, 말투 하나 굉장히 예의 바르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야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외부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의 세 가지 무기를 공개할 거예요. 나르시스트들이 어떻게 이 서플라이를 만들지, 공급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시작. 부모님이 나르시스트 유형. 자, 여기까지. 자, 나르시스틱 유형 나르시스트들이 가장 먼저 타겟으로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감 능력이 탁월하고 호응이 좋은 사람을 자기의 공급원으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가 농담을 하거나 막 이래서 어머머머머 이런 사람 있잖아요. 주요 타겟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그런 사람들이 유난히 들러붙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르시스트들이 이상하게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들러붙는다. 나는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준다. 처음부터 잘해, 뭐 나중에도 잘해주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호응과 찬사를 해주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나르시스트들이 붙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자발적으로 서플라이가 되는 경우예요. 그건 어떤 경우냐? 자기 형제나 자기 가족 중에 나르시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적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고 이게 떨어질 수 없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잘하세요. 너무 훌륭해. 넌 참 대단한 것 같아. 짱!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이면서도 이런 거에 익숙함을 버리지 못해서 이런 나르시스트 유형이 편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기꺼이 서플라이, 찬사의 공급원이 되어주는 자발적 유형도 있다. 이들은 나르시스트적의 표적인데 대부분 나르시스트의 매력과 기술에 속아 가스라이팅 당해 이들을 옹호하고 변화하는 성향으로 변한다. 그게 뭐냐면요, 나르시스트들이 이런 유형의 사람을 갖고 자기 서플라이로 만들면요,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요. 특히 애인, 친구, 리더가 돼서 이런 사람들은 너 나 사랑한다며. 왜 제 말 들어? 내 말이 진짜야. 너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예요? 눈과 귀를 막아요. 그러니까 나르시스트 유형은요,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근데 이 거짓말이 왜 가능하냐면 사람들이 삼자대질하지 않잖아요, 모든 일을. 도대체 쟤한테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끝까지 가서 쫓아가서 따져보지 않는 한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회유를 해서 자기 편만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주는 정보만 듣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비슷한 성향으로 닮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서플라이는 나르시스트가 아닌데 생각하는 거나 이 모든 게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비슷한 행동 패턴을 가져요. 그러면서 항상 나르시스트들에게 잘못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같이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살아남아요. 서플라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력적이 않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매너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매너가 있어요. 근데 괴롭히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뒤로 불러서 하나씩 괴롭히다가 얘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하진 않아. 그래서 그 성향이 서서히 드러나요. 자, 나르시스트의 3대 무기가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과거의 애정을 소망하는 기간을 만든다. 상대방을 부정하지 자신을 무한 신뢰하게 만든다. 2번, 3번. 예. 여러분, 러브 버밍 말 자체가 뭐예요? 사랑에 폭탄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요, 엄청 로맨틱해요. 이런 유형에 잘 속아 넘어가는 유형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변이나 집에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서플라이로 딱 타겟을 해서 찍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해주지 않았던 칭찬과 폭풍, 선물 공세, 애정 공세, 항상 막 내 생각을 항상 상회하는 만족감을 줘요. 그래서 뭐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뭐 하는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서플라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나르시스트들이 러브버밍을 연애관계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 내가 딱 찍어봤을 때 저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나하고 가까이 지낼만 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별일 안 했는데 막 폭풍 칭찬을 해줘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사람의 급을 나누잖아요. 외모가 좀 후지고 학력이 낮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유 없이 뭐 해요? 뭘 잘해도 인정을 안 하고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자기 눈에 들어온 사람은 뭘 해도 이쁘고 잘해 계속 띄워줘요. 근데 여러분 나르시스트 유형의 부모들도 그래요. 여러분 나르시스트 유형의 부모가 뭘 하냐면요, 항상 가족보다 내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옷을 사도 누가 먼저 사 입어요? 자녀들 먼저 옷 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입어요. 돈을 쓸 때 항상 누구를 먼저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나를 먼저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식들을요 차별해요. 어떻게 차별을 하느냐? 한 명은요 보이는 용도. 그러니까 자식 중에서 외모가 좀 괜찮아. 과시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얘가 내 아들이야, 얘가 내 딸이야. 그럼 사람들한테 막 소개해. 보이는 과시용 자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정서를 풀 수 있는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이해하는 자녀가 있어요. 좀 외모가 떨어진다거나 말을 잘 못 듣는다거나 학업 수준이 낮다든가 그럼 걔는요 계속 이유 없이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는 계속해서 지적질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식이 2명이 있다면 한 명은 자신의 트로피, 한 명은 버려진 희생양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트로피 자식에게는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쏟고요. 희생양 자식에게는 계속 감정의 쓰레기통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아들을 더 편애해요. 그리고 만약에 딸이 둘 있다? 그러면 첫째에 대한 편애가 강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재밌는 게 뭐냐면 쓰레기통 자식을요 나중에 데려다 쓸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본인이 늙고 힘들잖아요. 그럼 얘는 애정이 목마른 애 아니에요. 그럼 걔를 데려다가 옆에다 놔요. 그래놓고 걔를 이제는 화해의 제스처로 걔를 옆에다 묶어두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옆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나하고 화해하시려나 보다, 이제 나를 인정하려나 보다, 그게 아니고 내가 늙고 힘들어서 사용하려고 끝까지 이용하고 착취하는 데 쓰지 애정의 대상으로 두지 않는 거예요. 자, 가스라이팅 여러분 잘 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신이나 상황을 모욕하기 위해 그 사람의 삶을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거부, 반항과 저만, 경시, 망각, 불인 등 타인의 신이나 상황을 모욕하기 위해 그 사람의 현실과 판단을 내리고 이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친구, 연인, 가족 등 친밀한 관계를 학교나 정치적인 정보를 발생한다. 가스라이팅은 왜 하나? 그 사람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어서 내가 주는 정보에만 반응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세뇌 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통제력,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조종하고 싶고 언제든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얘는 나를 배신하지 못하게 자기 통제력 안에 두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엄청 잘해줘요.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해달라는 모든 건 다 해줘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슬슬 뭐 하기 시작해요? 가스라이팅 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생각을 주입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후버링이에요. 시작. 마치 예전보다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의 변화를 던져서 연락하는 방법이다. 많은 생각을 했고 반성을 했고 노력하겠다며 예전과는 천천히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말 달라졌다라는 일반의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된다. 러브버밍과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어떤 유형은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후버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연민에 찬 얼굴로 나타나요. 그리고 옛날과 자기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사람한테 동정심을 유발하고 근데 막상 다시 만나면 변한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왜 변한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성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자기 반성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이걸 믿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강공주 컴플렉스가 생긴다고요. 왠지 내가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 이 사람이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될 것 같아.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내가 나쁜 여자가 내가 나쁜 남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서 계속 자기 주변에 머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소나기에 빠지면 나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나르시스트의 3대 무기가 뭐라고요? 첫 번째 뭐예요? 러브바밍. 두 번째 가스라이팅. 세 번째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자, 원래 이런 나르시스트 상사의 본 모습은요, 필요에 따라 착취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업무 능력을 평가할 때 실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잘 보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공정한 인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해요. 공정한 인사가 안 이루어져요. 항상 네 편과 내 편을 나누고 내 편인 사람만 높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 이런 유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뽑겠구나 안 뽑겠구나. 거기에 막 자괴감을 느끼고 내가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나르시스트라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스트레스가 확 줄어요. 우리 아까 정신과 전문의가 있잖아요. 이 나르시스트에 관한 책을 왜 많이 썼느냐? 자기가 상담하는 사람들은 특정 인물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울증과 자괴감에 빠지는 게 뭐냐면 항상 너 때문이라고 네가 잘못하다고 지적을 하니까 정말 나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르시스트라서 그래 라고 인정만 해도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어요. 왜? 이해가 되니까. 정말 나한테 원인이 있던 게 아니라 그냥 걔는 그런 애구나 라고 이해만 돼도 스트레스가 확 준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이 나를 타겟으로 맞고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갑자기 급이 낮은 거로 나를 타겟으로 삼아서 나를 막 공격해. 그럴 때 막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아 제가 나르시스트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항상 뭐해요? 선을 넘어요. 그래서 회사 일이 끝났는데 개인적인 일로 업무를 시킨다거나 회식 자리에 꼭 끌고 가서 과도하게 낭비한다거나 시간을 착취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이성간이면 이제 이런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든가 나르시스트들은 그걸 즐겨요. 그래서 상대방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우월감 거기서 그런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평소에 들었던 그 약점을 회식 자리에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쪽주고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를 우월감 거기에 즐기는 사람. 자 그런데요 감정 조절을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르시스트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회사에 막 성취가 나고 막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도 인정받고 그럴 때는요 굉장히 젠틀해요. 이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언제 때가 문제예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수치심과 분노감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희생양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야 편안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뭘 느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죄책감을 느껴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나 스스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타인이 그걸 알게 된 경우 그게 불필요한 거예요. 내 잘못을 누군가 알고 있다는 게 수치스럽고 불편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거해야 돼요. 그럼 이런 유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서플라이한테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있다고 강요하겠죠. 그리고 잘못한 대상이어서 너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과의 인연을 확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사과를 안 해요. 그리고 항상 뭐라고 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줘서 그래서 인연을 확 끊어버리고 복수할 기회를 마음속에 감추고 있다가 때가 되면 복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느낀 수치심만큼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줘야 돼요. 그래야 풀려요. 자, 나르시스트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시작! 휴대폰 채팅이 모바일 기능 도와주기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거짓말을 시시각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업무도 이땐 이렇게 했다가 저땐 저렇게 했다가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은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내가 언제?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말을 잘해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돼. 그래야만 내가 피해를 덜 볼 수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솔루션이에요. 시작! 회색 속도를 기법. 무방으로 무리 고치하게 행동하고서 나르시스트와 인간과의 대응하는 방법.
이 사람은 항상 뭘 먹고 산다고요? 칭찬. 칭찬과 관심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칭찬과 관심을 안 주고 무덤덤한 사람은 자기의 공격 대상도 아니고 자기의 관심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운서가 대화하는 것처럼만 하시래요. 자, 아나운서는 사적인 얘기 해요, 안 해요? 거기에 막 감정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막 화제가 났다, 어머 큰일 났어요,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액션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르시스트가 나를 타겟으로 삼은 것 같아. 그러면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무미건조하게 대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요. 이 나르시스트는 처음에는 좋게 대해주죠. 그리고 나중에 뭐 해요? 자기 뜻대로 한다면 막 괴롭힐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괴롭다고 울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상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괴롭혀요. 더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슬픈 거 티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그냥 뭐라고 생각해야 돼, 머릿속으로? 나르시스트가 왔네. 그리고 덤덤한 모습을 보여줘야 막 거기서 막 눈물 흘리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동료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이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면 점점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조금 더 안 바꾸면은 곧 내 편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집착을 보이는 거죠.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회색돌처럼 무덤덤해져라. 그러면 관심을 점점 안 기울이면서 뭘 해도 상관없는 상태로 멀어지게 된다.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요. 어딜 보셔야 되냐면 14절 16절 한번 볼까요? 14절 16절이에요. 시작. 그때 왕의 귀 대상 아레오니 바벨론 제자를 죽여나가매 아니 대적자로 세번달로 왕이 그에게 다니엘에게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급하냐. 자, 다니엘의 태도가 어때요? 다니엘의 태도를 잘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해요? 야, 큰일 났네. 우리 죽게 생겼네. 이래요? 억울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어떻게 꿈까지 맞추려고 그래? 막 이렇게 호들갑 떠나요? 침착하죠.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미 회색돌이에요. 이런 유형에게 타겟이 안 돼요. 되더라도 이런 사람의 관심에서 금방 벗어나져요. 왜요? 내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평안이 지켜주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을 해도 들레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이러면 타겟이 안 돼요. 믿으십니까? 다윗이 사울왕 밑에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그렇게 괴롭히는데 다윗이 흔들려요? 몇 번은 흔들렸어요. 근데 그 침착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평안으로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익숙한 사람은 나르시스트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저는요, 이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인 중에 몇 분은 나르시스트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뭘 잘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요? 부모님이 계속 나에게 칭찬을 주거나 내가 뭘 잘하는지 안 가르쳐줬거든요. 나를 그냥 착취하려고만 했지. 심지어 이런 부모는요, 자녀들 장가 시집 안 보냅니다. 비용을 따져요. 안정적으로 월급을 내가 지금 받아먹을 수 있는 관계면 시집 장가 안 보내. 노후 대책으로 남겨둬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들의 판단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독립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나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몰입해야 돼요. 믿으시죠? 아멘.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이런 나르시스트 유형은 갖다 버려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유형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회개가 문제예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뭔지 몰라요.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회개한 척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말하면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람들의 눈물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말 뉘우친 척해요. 후보링을 한다고. 그래서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변화됐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의 자아 정체성이 건강해지고 그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데까지 정서가 발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회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였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짐승. 가장 인간의 낮은 자리, 심지어 짐승의 자리에 갖다 놓고 그 교만한 마음을 만지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그런 나르시스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회개를 안 하고도 자기는 했다고 말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낄 정도로 만들어서 속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잡아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 눕혀둬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나르시스트를 만지세요.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전도의 대상이에요. 다만 교회에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해요. 급을 나눴어요. 그래서 괜히 어떤 사람은 막 이유도 없이 막 이쁘다고 막 잘해줘. 그럼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무덤덤해야 돼요? 무덤덤해야 돼요. 머릿속에 빨리 깨달아야 돼. 나르시스가 왔구나. 그리고 누군가 괜히 이유 없이 나를 막 미워하고 막 공격해. 그럼 막 울면서 찔찔짜면서 뭐 이래야 돼요? 덤덤해야 돼요. 나르시스트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교인들 전체가 이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올 수 있다 없다. 언제든지 이런 사람은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지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경제적인 거, 인간관계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데까지 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저에게 나르시스트적인 부모님 밑에 있어서 제가 너무 많은 괴롭힘과 시달림 속에 살아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고 살아서 제가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제 마음에 하나님 제 상처를 치유하고도 남는 평안을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 얕잡아 볼 수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쥐고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저 하나님과 함께 의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자아가 건강한가요?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내 잘못, 내 실수 드러났을 때 그거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에게 가서 사과할 수 있습니까? 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꼭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누군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자아가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판단만 내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치유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당신의 보혈을 내 마음에 흘려주십시오. 제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르시스트들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만들어집니다. 또 한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으로도 만들어진대요. 그럼 그런 사람들 항상 피해만 다녀야 될까요? 그런 사람을 내 곁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미워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를 연단하십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연단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쥐어 흔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치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응답하세요. 잘못한 거 인정하지 않았는데 용서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원합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알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나르시스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완전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좌우로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더 이상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저당 잡히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상처를 가지고도 주님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공갈과 협박 속에서도 우리 무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